언딘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 해군이 해남 구조대를 투입하려고 하였으나 네. 해경이 언딘 막았다. 업체에게 네. 먼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막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좀 근거가 있는 네, 것 한번 같습니다. 우리 VCR 준비된 거 한번 좀 들어보고 한번 또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죠. 네. 온 나라가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의원입니다. 다음 날 17일 오전 7시가 정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 고무보트 CRRC 4척, 그래서 거기에 SSU 9명, UDT 10명이 타가지고 잠수 준비를 하면서 현장에 대기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못 들어가요. 그 못 들어가는 사유를 국방부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서 해경이 현장 접근을 통제하여 잠수 미실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아마 초동 단계에서는 그 여건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해경과 해군은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동 단계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때가 발을 동동 구르는 시점 아닙니까? 1분 1초가 귀한 시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해작전의 최고 정예부대들이 들어갔는데, 예? 이네들이 정말로 전문가들인데 이네들이 투입하려고 하는 것을 해경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납득이 가는 일입니까? 그 관계에서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고 뭐고 간에 이게 국방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장관. 이 사실 모르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성준 네. 의원의 주장은 네. 지금 해경이 UDT의 잠수를 막았다 이거 아닙니까? 네. 지금 소동 단계에서 사실 해석의 언딘 문제인데, 때문에 네. 언딘 잠수를 먼저 좀 넣겠다 이렇게. 근데 됐다는 잠깐만요. 거예요. 네. UDT가 아니라 SSU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러니까 UDT 9명, SSU 10명이 동시에, 대기에 네. 있어야 되는데 대기에 네. 있었는데 이제 언딘 먼저 투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는 같은데 이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지금 바라보는 시간이 좀 그렇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첫날에 해군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는 조류가 너무 강해서 투입을 못하다가 이제 오전 7시가 정조 시간인데 시간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네. 근데 그때 해군이 아니라 언딘에 투입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때 당시 사고 첫날과 둘째 날에는 사실 민간 잠수부들도 거의 전국에서 몰려와서 누가 실력이 좋은지 검증되지 않은 시간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 괜찮은 그런 통제였냐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정말 진짜 언딘을 위해서 한 업체를 위해서 지금 해군까지 통제한 것이냐 이렇게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경이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언딘과의 유착 때문에 해군의 잠수를 막았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네. 시나리오인데. 아직은 추측도 예. 아니고 사실 그거 연결고리를 설명하려면 다른 정황이나 아니면 증거들이 조금 더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바라보는 모습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순환구호의 총괄은 해경이고, 네. 또 실질적으로 법에서 재난관리 해양 선박 시 재난관리의 주관기관은 해수부가 되고, 네. 사실 해군은 또 지원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로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또 각 기관별로 지금 알려진 바로는 어떤 특정 업체들과 또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또 어떤 지금 실종자 네.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신속한 구조, 구급 이런 것일 텐데, 일을 해야 될 분들 간의 갈등에 예. 의해서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엉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언딘이라는 업체가, 이건 팩트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천안함 폭침 당시에 실종자들을 구조하러 나왔던 광량호라는 배가 그렇죠. 있었는데요. 배가, 예. 이 광량호라는 배가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과 부딪혀서
심해 83m 해저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망자 2명, 7명은 실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구조선으로 구조하는 작업으로 투입된 회사가 바로 언딘입니다. 네. 예. 근데 언딘은 사실 그때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받아갔다는 구조비. 거예요. 구조비를. 예. 90%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하냐면 이것 때문에 딴 작업을 못해서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오케이. 전 거기까지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실적이 없었던 회사를 왜 지금 다시 뭐라 그러죠? 주관하는 회사로 계약을 선정을 하게 했는지. 됐는, 선정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해경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언딘과 같은 심해 네. 이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딴 것은 왜 제끼고 언딘이 선정이 됐는지 이 얘기를 일단 밝혀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냐면 제가 진행하는 아침 프로에 언딘 측을 섭외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 이사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현장. 네. 근데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굉장히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본인이 억울하면 뭐 채널 A에 나오든지 제가 진행한 YTN 쪽에 예. 나오든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경은 그 얘기, 언딘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근데 이제 해경이 선정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 청해진 해운이 선정을 하게 됩니까? 보통 이런 선박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책임 있는 회사, 그러니까 청해진 예. 해운이 그런 구조를 하는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경은 지금 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보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해진 해운이 이제 언딘과 계약을 하게 되면 언딘의 이제 구조 활동비나 이런 거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확인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런 것들도 나중에 네. 다 뭐 짚어는 봐야 될 그럼요. 것 같고요. 네.